예, 이번 시간에는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 클래스는 어떠한 클래스를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추상 클래스는 abstract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abstract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하고요. 이 abstract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추상적인 어떤 그런 의미죠. 추상 클래스는 abstract 클래스라고 합니다. abstract 클래스. 자, 추상 클래스는 추상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추상 함수에 대해서 좀 보면 추상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abstract method 또는 뭐 펑션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추상 메소드, 추상 함수 뭐 이제 같은 의미고요. 얘는 미완성 함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미완성 함수. 아니, 도대체 함수면 함수지 왜 미완성 함수이냐? 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실 텐데, 다시 얘기해서 미완성 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실행 영역이 없는, 즉, 그러니까 바디가 없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실행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디라고 보시면 돼요. 실행 영역이 없는 함수. 자, 그러면 함수는,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선언할 때 어떻게 선언하죠? 함수 선언할 때? 자, 펑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함수명을 적어주죠. 이게 함수명을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블럭을 이렇게 적어주죠. 블럭을 여기는 이제 실행 코드들이 쭉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함수명 부분 여기까지가 선언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을 선언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선언부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 블럭 부분을 실행 영역,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전체 요 블럭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서부터 이 블럭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코드가 실행되는 영역, 예, 이 부분이 바로 실행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는 실행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수는 크게 선언부와 그 다음에 실행 영역, 즉 바디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바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상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언부만 있는 함수, 즉 완성된 함수라고 하면은 선언부와 실행 영역이 보통 다 함께 있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함수잖아요. 그런데 추상함수 같은 경우에는 실행 영역이 없고 바로 이 선언부만 있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추상 함수를 포함하는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추상 클래스는 추상 함수를 포함하는 클래스. 자, 추상 함수가 있는 추상 함수가 있는 클래스는 바로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클래스에 포함된 함수 중에, 그러니까 물론 그 클래스 안에 일반적인 함수가 있고 아니면 또는 그 추상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좌우지간 그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가 포함이 되면 무조건 추상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클래스를 하나 abstract 이름이 abstract 클래스라는 클래스 이름이 되겠고요. abstract test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와 같이 my function 1으로 해서 이와 같이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경우에 얘는 이제 구현부, 실행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선언부가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이 선언부가 되겠고 이 부분이 실행 영역이 되죠. 예, 이 블럭이 다시 실행 영역은 구현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바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구현부.
예, 그래서 구현부와 선언부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구현부 안에 어떤 코드가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블록에 이렇게 표기가 되면 이것도 실행 영역이 있는 구현부가 있는 일반적인 함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얘가 이 클래스는 일반적인 클래스죠. 얘는 일반적인 이런 추상 클래스가 아니에요. 얘는 일반적인 클래스예요. 그러면 이렇게 추상 클래스가 있어야지만 추상 함수가 있어야지만 추상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상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렇게 선언하면 얘는 추상 클래스, 추상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상 이렇게 선언부만 있는데 이렇게 선언부만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더니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선언부만 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추상 함수가 되느냐? 자, 추상 함수는 반드시 함수 선언 부분 앞에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bstract 이렇게요. 선언부만 있기 때문에 얘는 abstract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러가 보이죠? 이렇게 abstract 키워드를 넣었는데 왜 여기에 이같이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할까요?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추상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클래스 앞에도 반드시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줘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위와 같이 컴파일 에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어지간 이렇게 추상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된다. 따라서 클래스 앞에는 위와 같이 abstract 또는 추상 함수 앞에도 위와 같이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추상함수 앞에는 추상함수는 선언부 앞에 이와 같이 abstract 키워드를 붙여야 한다. 그리고 추상 클래스 역시 마찬가지로 추상함수를 포함하는 클래스는 앞에 클래스 선언 앞에 abstract 키워드를 지정해야 한다. 자,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추상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최상위 함수를 만들 수도 있죠. 최상위 함수라고 하는 거는 바로 파일 내부에 그냥 이렇게 함수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fun, 그렇죠? myfun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최상위 함수 앞에 abstract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abstract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이 abstract 키워드는 이처럼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멤버 함수에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abstract 키워드는 최상위 함수에는 사용할 수 없다. 반드시 클래스 내부에 멤버 함수에 지정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바로 파일 내부에 전역 변수라고 했는데 파일 안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우리는 최상위 레벨 함수라고 하기도 하죠. 앞서서 최상위 레벨의 프로퍼티 또는 최상위 레벨의 클래스 이런 거 설명을 드렸었죠. 이처럼 추상 함수는 이와 같이 앞에 abstract를 사용해야 되고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야 되고 abstract라고 하는 이 예약어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반적으로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이런 추상 함수를 모두 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 추상 함수 모두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객체 지향 언어는 추상 클래스와 추상 함수를 모두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자바나 일반 다른 언어들도 이렇게 추상 클래스, 추상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코틀린에서는 이러한 추상 클래스, 추상 함수 뿐만 아니라 추상 프로퍼티도 제공합니다. 추상 프로퍼티 그럼 추상 프로퍼티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프로퍼티 선언할 때, 뭐 프로퍼티 선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해당 프로퍼티에 대한 값을 선언하는데 얘는 말 그대로 선언부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앞부분만. 그럼 예를 들면 추상 프로퍼티가 있다는 의미는 추상 함수가 있는 것처럼 클래스 내부에 추상 프로퍼티가 있다면 그 클래스 역시 추상 클래스가 돼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와 같이 클래스가 있어요. abstract class test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보겠습니다. AA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얘는 스트링 타입의 변수입니다. 자, 이와 같이 hello world라고 하는 이러한 스트링 타입의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수는 이제 요건 프로퍼티가 되는 거죠. 클래스 그 코틀린에서 변수라고 하면 프로퍼티다 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얘를 잘 보면 이와 같이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당 값이 이렇게 선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추상 프로퍼티라고 한다면 얘는 변수 요 앞부분만 그냥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부분만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삐비 해주시고 이와 같이 스트링이라고 해볼게요. 이 부분만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게 추상 프로퍼티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추상 프로퍼티로 만들려면 당연히 추상 함수처럼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또 에러가 발생을 해요. 왜 에러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추상 프로퍼티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는 당연히 추상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이 클래스 앞에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줘야 됩니다. 보통 코틀린에서는 이 프로퍼티의 어떤 값을 초기화하지 않으면 조금 전처럼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값을 주는 것이 정상적이죠. 아니면 이렇게 값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에 추상용 프로퍼티로 선언을 해주면 같이 에러 메시지가 나오질 않겠죠. 자, 아시겠죠? 그래서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의미는 이처럼 추상 함수를 포함하거나 추상 프로퍼티를 포함하는 그런 클래스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상 클래스라고 한다면 객체 지향 언어에서 추상 함수를 포함할 때 우리는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 코틀린에서는 추상 함수뿐만이 아니라 추상 함수나 또는 추상 프로퍼티를 포함하는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추상 클래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bstract2로 해서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추상 클래스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추상 클래스는 그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자, 추상 클래스는 그 자체로는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안에 멤버가 미완성 함수 또는 미완성 프로퍼티
이런 추상 클래스, 추상 프로퍼티나 추상 함수 이런 것들은 실제로 구현부가 없어요. 몸통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객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하이 클래스를 작성을 해서 그 하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거예요. 추상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서브 클래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서브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지를 생성하는데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그 서브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에서 정의되어 있는 추상 함수나 추상 프로퍼티를 모두 오버라이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하이 클래스 역시 마찬가지로 앱스트랙트로 선언이 돼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추상 클래스가 있어요.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 A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이 A를 상속받는 B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 안에는 아무래도 추상 함수나 추상 프로퍼티 또는 추상 함수와 추상 프로퍼티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클래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B라고 하는 놈이 A를 상속을 받아서 A에 속해 있는 추상 프로퍼티나 추상 함수를 오버라이딩을 하는 거예요. 오버라이딩을 한다는 얘기는 그 함수를 가지고 새롭게 재정의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식으로 재정의를 해서 B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해요?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상속을 받고 재정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얘도 추상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요 개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념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abstract 클래스에서 슈퍼라고 하는 슈퍼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발 AA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int형으로 해서 이와 같이 100이라는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bstract 자, 이와 같이 추상 프로퍼티를 한번 선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bb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추상 프로퍼티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와 같이 int형으로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여기 이제 에러가 슈퍼에서는 에러가 발생하는데 요거는 앞에 슈퍼라는 클래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2라고 하는 이름으로 슈퍼2도 있나요? 그러면 슈퍼3 네, 슈퍼3은 없네요. 자, 그러면 슈퍼3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추상 클래스를 지금 선언을 했는데 이와 같이 추상 프로퍼티까지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yfun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얘는 지금 구현부가 있죠. 이렇게 블럭이 들어가 있으면 구현부가 있는 거예요. 즉 실행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얘는 일반 함수입니다. 완성 함수죠. 이번에는 미완성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myfunction to 이렇게 해서 미완성 함수를 만들어 보고 얘는 미완성 함수가 아니죠. 이 구현부가 없으면 미완성 함수가 됩니다. 앞에 abstract라고 하는 추상 함수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super3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상속을 받는 서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sub2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sub2 있네요. 그럼 sub3. 자, 얘는 super3 클래스를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을 받자마자 지금 에러가 떠요. 왜 에러가 떠요? 추상 프로퍼티와 추상 함수를 포함하는 애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추상 클래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에러가 뜹니다만 얘를 다시 재정의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정상적인 클래스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에러가 뜨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얘를 일단 재정의하기 위해서 오버라이드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드 뭐를 재정의를 하냐면 다른 거는 전부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추상 프로퍼티와 추상 함수만 재정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이 AA를 int죠?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AA가 아니죠. BB죠. 제가 좀 뭔가 잘못 봤습니다. 자, BB를 일단은 어떻게 해요? 값을 할당을 해서 재정의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이와 같이 200이라고 하는 값으로 예, 재정의를 해줬어요. 자, 이처럼 프로퍼티도 이런 식으로 재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 이번에는 my function 2라고 하는 추상 함수를 오버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my function 2 얘는 이렇게 구현보만 들어가면 예, 바로 완성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오버라이딩이 된 거예요. 전부 다 함수를 재정의를 한 거고요. 재정의 오버라이딩을 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오버라이딩을 했다. 프로퍼티 재정의 재정이라는 의미는 전부 오버라이드 의미와 같은 거죠. 새롭게 덮어 쓰는 것 이거 전부 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해줬더니 요 클래스의 앞에 컴파일 에러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추상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자, 메인 함수에서 객체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에서 자, 여기에서 이와 같이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 오브젝트 1으로 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슈퍼3라고 하는 이 추상 클래스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과연 이게 만들어질까요? 자, 앞서 설명드렸지만 얘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얘는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슈퍼3 이렇게 해서 보시면 바로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쵸? 예, 얘는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재정의한 sub3를 이용하게 되면 예, 객체가 생성이 될까요? 자, obj 2로 해서 이와 같이 sub3 이렇게 해줬더니 예, 이처럼 오류가 없습니다. 잘 만들어지고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요거 좀 보면서 뭔가 좀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데 어디에 좀 의문점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문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오버라이드를 배웠어요. 오버라이드를 배웠는데 오버라이드를 할 때는 그 오버라이드를 허용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함수나 그죠? 근데 여기는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가 없어요. 오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오픈이라는 키워드가 없는데 왜 어떻게 얘는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요 점 좀 의문스럽죠? 그러니까 처음에 코드 작성할 때부터 이런 의문점을 가지셨어야 되는데 지금 무작정 따라오시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오버라이드가 그냥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셨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실 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그 함수들은 일단 오버라이드를 허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픈이라는 걸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예외사항으로 추상 클래스는 클래스 선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픈 키워드 오픈을 하지 않았는데 상속도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오픈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나질 않죠. 다시 얘기해서 얘는 오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오픈 키워드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다른 클래스가 상속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컴파일러가 그렇게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오픈을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에러가 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추상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드 뿐만 아니라 상속 역시 마찬가지로 오픈 키워드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개념. 자, 추상 클래스는 클래스 선언부에 추상 클래스는 선언부에 오픈 키워드를 명시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 다른 외부 클래스가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클래스가 상속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얘가 슈퍼 sub3가 상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오버라이드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버라이드 부분도 보통 요 앞에는 이런 식으로 오픈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오버라이드를 허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도 외부에서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상 함수도 선언부에 오픈 키워드가 생략되어 있다. 명시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 외부에서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추상 클래스를 선언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두면 다른 사용자가 이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알아서 내부적으로 구현해서 사용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함수만 선언을 해놓고 이 함수 상속받아서 그쪽에서 만들어서 구현해서 사용하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어떤 공통된 그런 뭐라 할까요? 어떤 코드, 뭐 라이브러리라든지 프레임워크, 이걸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 놓으면 그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가져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개발자들이. 그럼 그 개발자들이 그 함수를 가져가서 그러니까 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개발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앞서서 그 도형과 관련된 그 클래스를 예를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그 사각형 그 도형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쉐이프라고 하는 클래스. 근데 쉐이프라는 클래스는 여기에는 뭐 프로퍼티가 있고 면적을 구하는 그러한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x와 y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등등 그다음 멤버 함수 중에는 면적을 구하는 사이즈를 구하는 그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는 멤버 함수예요. 얘는 그러면 이 사이즈라는 함수를 abstract로 선언을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놓으면 얘는 구현부가 없잖아요. 실행 영역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쉐이프라고 하는 도형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 뭐 여러 다양한 클래스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사각형이 있는데 이 사각형도 쉐이프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삼각형이 있어요. 그럼 삼각형 역시 이와 같이 그 쉐이프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사각형을 구하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과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서로 틀리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 쉐이프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이 면적 구하는 방법을 이 각각 도형에 맞게 식을 맞춰서 구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요걸 상속받은 요 클래스에서는 그 도용에 맞게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근데 만약에 쉐이프라는 클래스에서 전부 이거를 구현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얘는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이걸 만들어야 되겠죠. 뭐 사각형, 삼각형 또는 원 등등 뭐 여러 가지 도형에 대한 면적을 구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딱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다른 이 쉐이프를 상속받는 어떤 다른 도형에서는 이 부분만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그러한 형태로 재정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한다. 물론 뭐 이걸 꼭 추상 클래스로 이용해야 되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어쨌든 개발자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게 추상 클래스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그 설계 방식에 따라서 틀려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개념이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